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요. 오늘부터 전국의 85개 시험직으로 배부가 됩니다. 네, 운송을 위해서 400여 명이 동원되고요. 또 경찰의 엄중한 경호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3일 후면 공개가 되는 수능 시험지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우리 전국에서는 2만 명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본다고 하고요. 네. 역시나 올해도 수능 날은 추울 거라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 바로 수능 날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3일 남았는데요.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뷰 오늘은 생생전북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번 한 주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네. 벌써부터 주말이 막 기다려져요. 벌써? 큰일 났네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주말 계획 아직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중 계획도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저에게 주말은. 그렇다면 네. 시장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뭔가 또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생생전북에서는요.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장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주말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것도 내 거. 요것도 내 거. 요 정도는 돼야 상속녀지. 아, 요즘 누가 시장에 온다고 진짜. 내가 여기서 먼지나 털고 있어야 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나 상속녀 되는 줄 알아? 아, 무슨 상속녀는 상속녀야. 내가 지금 여기서 먼지나 털고 있어야 돼? 애가 무슨 소리야? 요즘에 시장이 얼마나 멋지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변하니? 어떻게 변하긴 이렇게 변하지. 무주 반딧불 시장에 불고 있는 새바람.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반딧불 시장만의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무주 반딧불 시장은 라디오가 유명해요. 반딧불 시장에 라디오가 최고야. 시장에 라디오가 있다고요? 어허! 회의에 한창인 사람들. 이곳이 바로 지난 10월 개국한 따끈따끈한 신상방송국 무주 반딧불 라디오 방송국 되시겠다.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 저희 시장이 5일장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난전 위주로 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공지사항 혹은 서로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라디오 방송 개국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소통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 업!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노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DJ가 된다. 전문 DJ의 도움을 받아 시장 상인들이 직접 선곡부터 진행까지 맡는다는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 그래서 더욱 특별한 무주 반딧불 시장 라디오다. 누구나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왠지 방송에 뭔가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한쪽에 있었는데요. 되게 정겹다고 해야 되나요? 뭐 유리리하고 그러진 않아서 더 부담은 없었고요. 즐거운 시장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고 때로는 알찬 정보로 때로는 흥겨운 음악으로 시장 안 상인들 손님들 할 것 없이 모두를 한마음으로 이어준다. 라디오 하실 때 이 지금 계절별 나오는 주된 이제 무주 농특산물을 아침에 라디오에서 선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좋고 또 이제 음악을 틀어주시니까 조금 오후 되면 손님들이 끊기고 나면 시장 상인들이 좀 한가한데 음악 들으면서 또 가끔가다 이제 그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시장 상인분들이라 사투리도 섞으면서 되게 재밌게 하시는 편이에요. 다음은 우리 지역의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죠. 금요일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에 나가 있는 조혜원 리포터님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혜원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남부시장 야시장에 나와 있는 조혜원 리포터입니다. 해가 졌는데도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샅샅이 보여드릴게요. Follow me. 영원한 건
시장의 변신 그 두 번째,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을 환하게 밝히는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다. 35개의 작은 상점들이 쭉 줄을 서서 보기만 해도 침 고이는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 중인데 그 냄새까지 예술. 홍보한다더니 와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구만요. 남부시장 야시장 소개 좀 해주시죠. 7시만 되면은 문이 이렇게 닫혀지는 시장이었는데 이 야시장을 통해서 전주의 명물인 그러한 한옥마을과 연계한 그러한 관광 도시에 이렇게 야시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와서 즐겨주시고 놀아주시고 많이 먹고 이 야시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들 와주세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고 개별 면접까지 봤다는데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야시장의 주역이 된 사장님들, 그 열정이 더해져 야시장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아이고, 달달한 냄새가 막 저를 부르네요. 직접 시장에서 장사해보니까 힘들진 않아요? 제가 원래 좀 사업 쪽에 그런 쪽으로, 취업보다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 경영 이런 거에 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뛰는 게 더 경험도 많이 쌓이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주전부리의 유혹, 남부시장 야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바로 이국의 향기 물씬 풍기는 세계 각지의 음식들이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해주는 국가대표 사장님들, 우와 맛있겠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태국 바타예요. 태국에서 그 음식 중에 유명해요. 처음에 생각은 태국 문화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화, 한국 문화, 태국 문화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연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태국 음식을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다양한 먹거리에 뱃속이 든든해졌다면 이번에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체험할 차례. 아기자기한 수제 공예품들은 물론 작은 네일숍, 작은 사진관까지 야시장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다. 와, 아니 가만 보니까요 사진이 정말 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니 야시장에 이렇게 예쁜 작품들을 걸어 놓으셨어요. 원래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름 없는 학교라고 경제적 어려운 친구나 장애가 있는 친구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취업도 시키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홍보도 하고 저희가 뭐 후원을 따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 비용도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 하시는데 한번 또 쓰시라고 저도 좀 사진 한 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찍어드릴게요. 나눔을 실천하고 추억도 쌓고 따뜻한 시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상인과 손님. 야시장의 또 다른 진면목이다. 사진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와, 실물이 더 이쁘긴 하다. 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시장이 개장하면서 활기가 더해진 남부시장. 늦은 시간까지도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기존 시장 상인들에게 야시장은 어떤 의미일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장이 부쩍부쩍하네요. 네, 남부시장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 남부시장이 침체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남부시장이라는 데를 첫째 알려서 좋고요. 손님들이 이걸 통해서 또 와서 이렇게 또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도움도 되고 또 손님들 오면은 또 볼거리, 먹을거리 많이 있으니까 괜찮고 그렇죠. 남부시장의 열기에 한몫하는 조예원 리포터. 시장의 중심에 마련된 작은 무대, 각종 공연도 펼쳐지고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다. 직접 노래방 참여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불타는 밤 시장을 제대로 즐겨보자.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렇게 변한 시장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시끌벅적해지고 되게 활기차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감 만족, 전통시장의 화려한 변신. 사고, 팔고, 정을 나누던 시장에 이제는 나누고 소통하고 먹고 마시는 재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전통시장. 정말
야시장의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붉은 불토를 다른 데서 보내실 필요 없고요. 이곳 전통시장에 오셔서 그 무한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무한 변신 기대해주세요. 저는 주말 계획 정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무주로 가서 이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또 신선한 농산물도 사려고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못 기다리겠고요. 네. 금요일 야시장에 가야겠어요. 야시장에. 보니까 먹을 게 네. 굉장히 많은 게 지금부터 뭘 먹을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부터 이렇게 그런 먹어야 뭐 될지. 정취나 신선한 공기는 좀 둘째치고 일단 먹을 거. 아니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인정합니다. 네. 네. 참 이 손님들에게도 참 좋고 또 상인들에게도 더 좋은 이런 야시장은 누가 과연 생각했는지 정말 상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시장 모두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인들의 참여도 더욱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호응도 더 좋아져서 멋진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학창 시절 때 저는 클럽 액티비티라고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CA 맞아요. 특별 활동을 네.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서예부였어요. 서예, 네. 저는 바둑. 어. 굉장히 전통적인 MC가.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참 이런 부서도 좋아하고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 개발도 되고 또 능력도 고양시키고 또 성격도 차분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클럽 부서 활동이요. 네. 학교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소연 리포터가 간식을 들고 찾아간 현장이 바로 전국대회 출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소연 리포터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연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바람이 갈리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떴다 간식 전사 이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안 백산중학교 강당인데요. 제 뒤에 지금 핸드볼부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저도 살짝 몸이 풀고 싶어지는데요. 한번 가서 같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맡아주세요. 한 번밖에 안 뛰었는데 숨이 왜 이렇게 차는 건지. 얘들아,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힘들어. 이쪽으로 와주세요. 주장이 누구야, 주장이? 제가 주장인데요. 반가워요. 아니, 우리 친구들 제가 듣기로는 부서 활동 중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주말에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전국 핸드볼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평일 2번 하고 주말 토요일 날 1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친구들 뒤에서 연습 중인데 저만 숨이 찬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뒤에 나와야지.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우리 친구들 총 부서 친구들 몇 명이나 돼요? 핸드볼은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학교 와서 핸드볼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번 대회가 언제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대회 목표는? 작년에 준우승을 해봤으니까 못해본 우승을 목표로.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주려고 하는데 간식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누구세요? 네, 저는 백산중학교 체육교사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굉장히 군남이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핸드볼부 친구들 네.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은 항상 밝고 네. 긍정적이며 네. 활기찬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정말 애정이 넘치시는 게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학교 부서면 사실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학교 부서 활동을 해봤지만. 네. 근데 어쩜 이렇게 학생들이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하기를 싫어했는데 제가 무언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간식으로 먹거리를 유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 한지 이제 4년 차인데요. 그 작년에는 전국대 준우승이라는 그 결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전라북도 예선을 통과해서 이게 전국대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좀 더 기회가 길을 살려주고자 이렇게 한번 간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우리 친구들의 공을 좀 아쉬워하긴 하지만 공을 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라도 막으면 간식을 안 드리는 걸로.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불안해지는데요. 어디 한번 도전이니까. 예. 도전!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백산중 하면 우승 하고 하는 게 왼쪽 거예요. 준비 시작. 백산중 우승. 네, 여러분 간식이 필요한 곳이면 저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간식 천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쌀쌀함을 넘어서 이제 춥습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려는 손길이 참 분주하게 되죠. 맞습니다. 추운 계절을 대비하기 위한 연탄 나눔은 물론이고요. 또 장만해 놓으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김장 김치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나눔의 현장에 뷰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도 지나고 월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요즘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사랑의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지만 온정을 나누는 마음만큼은 더 훈훈해지고 있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나눔의 현장. 이곳에는 앳된 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소녀들이 하게 될 나눔 봉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빠 왔어요. 연탄 한 장의 그 소중함을 담아 나눔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가지면 좀 더 나아가서 사회에 나아가서도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나. 오늘 이 여학생들은 가을 소풍 대신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게 될 텐데요. 그 추억의 동반자가 될 연탄이 도착했습니다. 20가정에 한 가정당 200장씩 해서요. 4,000장이 오늘 이 일대에 훈훈한 마음들을 아이들이 손수 실천하고 또 현장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이 더 밝게 비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연탄을 실은 차가 출발하고 여학생들도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 이런 봉사활동이 처음이라는데요. 지금 기분 어떨까요? 소풍은 다음에도 갈 수 있지만 이런 봉사활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기분 좋아요. 조용한 달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소녀들의 연탄 배달. 제법 무거운 연탄을 나르면서도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걸 보니 역시 10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처음 만져보는데 아직도 이런 거 쓰니까 좀 놀라워요. 힘들게도 하지만 되게 뿌듯해요. 마을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연탄 릴레이의 종착점은 바로 한 할머님의 연탄 창고입니다. 300여 명의 손을 거쳐 차곡차곡 채워지는 연탄을 바라보는 할머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네요. 기특하고 이쁘지요. 어떤 손지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해주겠어 이렇게. 학생들 아이 모양 연탄 공장 아이 뭐를 주고요 우리는. 날맹이라 돈을 줘도 안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올겨울도 따뜻하게 잘 나게 생겼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진행되는 이런 연탄 나눔이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따뜻한 것 같은데요. 신나는 소풍은 아니었지만 오늘 나눔 활동에 참가한 여학생들에겐 잊지 못할 하루가 됐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채워진 거 보니까 따뜻한 겨울 나실 거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채워진 만큼 제 마음도 채워진 것 같아요. 전북 지역에 50만 장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00원의 사랑에 함께 동참해서 훈훈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나눔의 현장. 입구에서부터 분주한데요. 바로 이곳은 한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밥상에 오를 김장김치를 만들어 나누는 현장입니다. 겨울을 채비해서 우리들이 그 겨울 나눔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에 마음 포기를 담아가지고 1000집에 나눠줄 것입니다. 지역에서 공수한 절인 배추와 김치 양념에 정성을 더해 김장을 하는 봉사자들.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곳에 모여 맛있게 봉사를 하는 이곳에는 대학생부터 회사원, 주부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돕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인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집에서만 엄마가 해주는 거 먹어봤는데 김치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 싶고. 몸은 좀 힘든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김장 봉사하겠습니다. 배추에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은 손맛이 살아있는 주부 봉사단이 담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여럿이 뭉쳐갖고 김장 넣고 그러니까 거의 기분 나고 좋구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꽉 찬 배추에 양념을 쓱쓱 발라주면 김치 완성. 그럼 여기서 주부 9단의 맛있는 김치 만들기 비법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배추가 싱싱하고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고춧가루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가진 양념이 또 중요하지만 젓갈과 새우도 또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최고의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즉석에서 맛을 보는 거죠. 그 맛 어떨까요? 손맛에 또 좋은 일까지 하다 보니까 맛이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았던 게 당연히 만나지. 이거 먹는 사람은 땡 잡았어. 사랑과 정성으로 맛있게 담근 김치는 보훈 가족과 장애우 가족, 그리고 독거노인 등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천세대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치 좀 많이 드셔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김치가 도착한 이곳은 홀로 사는 한 할머니 댁. 봉사단과 자주 만나다 보니 정겨운 인사는 기본이고요. 스스럼 없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훈훈한 분위기 탓일까요? 할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울지 마. 봉사단이 가져온 김치를 맛본 할머니는 그 보답으로 차를 대접하는데요. 이렇듯 김치 한 상자에는 사람 사는 맛도 담겨 있나 봅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예, 혼자 있으니 안 다니는 사람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얼굴 보여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 좋지 우리는. 안녕히 계세요. 누나 잘했어? 사실 이 김치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데 이렇게 왔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 반갑게 고맙게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보람 느끼고 고맙지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연로하신 할머니 댁에 찾아왔습니다. 갈수록 나이가 먹는 게 더 좋지. 이게 더 나아. 내 하고 잘해야지 더 나아. 좋고도 서글프고. 왜 서글퍼? 왜 서글프실까? 왜 서글프냐면 아들이 이렇게 전사해서 이렇게 갖고 온다. 나를 이렇게 먹여준다. 아들이 군인 가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오면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야. 하늘로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다는 할머니. 오늘만큼은 봉사단이 전해준 김치와 함께 위로를 받고 사람의 정도 느껴봅니다.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작은 나눔을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조금씩은 밝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단체가 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누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 힘이 있는 한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내가 가졌으면 쓰겠어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온정을 베풀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온기와 행복까지 전하는 이러한 나눔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계절이 훈훈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연탄 한 장 값이 1,000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마음껏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장김치를 나누는 현장에서는요, 김치뿐만 아니라 정을 담아서 이렇게 배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따뜻하고 더 훈훈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눔 활동이 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저 사람이 참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부담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그 범위 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게 바로 나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맞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아마 혼자서 끙끙대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댈 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읍 송중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만나보시죠.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가을이면 붉은 빛을 토해내며 황홀한 자태를 뽐내는 이 고장엔 빨간 단풍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장산 송중마을의 두 남자, 이 둘을 만나보실까요? 송중마을은 예로부터 소나무와 대나무의 고장으로 이름 높은데요. 이 마을 명물 중 하나로 모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송중마을 유연필 통장이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아침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문안 인사는 유연필 통장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죠.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자주 뵙지. 통장이니까 자주 오고 안 계시면은 혹시라도 아프셨나 하고 여러 번 둘러봐지고 다 그런 거지. 송중마을은 작년에 마을 기업을 세웠는데요. 마을 기업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더욱이 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화제가 됐죠. 10만 원 써. 달달이 줘. 처음엔 내가 마을에서 거시기 이게 미안해서 일일께서 한 거서 그러면 준다고 준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마다했는데 이 양반이 내가 산모대로 온 게 그냥 딱 나를 듣고 가서 그냥 성장을 딱 이렇게 누르네요. 근데 미안해서 어떡해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기에 천금 만금보다도 소중합니다. 돈을 미워가지고 죽게도 나눠준다고 얼마나 미안. 이렇게 자녀들이 벌고 내가 벌고 헌놈 안 같고 미안하고 참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헌신을 하겠냐 싶고 참 미안해요.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내놨을 때 우리 정목반들이 다 K 승낙을 해줘서 좋은 일이니까 하라고 금년 1월 달부터 1년간 1인 한 분에 10만 원씩 6분한테 1년간 들어갈 72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거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지금 받고 계시는 거죠. 우리 동네 노인들이 우리 마을을 여태까지 지켜왔으니까 우리가 거기 보답을 좀 하는 뜻에서 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어르신 연금 사업은 유연필 통장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김용철 사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서울에서 떡 사업을 크게 하던 김용철 사장은 13년 전 고향 송중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로 이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아들만 5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님 곁으로 가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올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완을 삼았던 거가 내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풀도 베고 또 이런 거가 항상 이완이 됐었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해서 한 2년 사이에 5명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보기 드문 일이죠. 유연필 통장과 김용철 사장은 마을 특산품인 모시를 이용해 모시송편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먹시감으로 식초와 장아찌를 만들어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도 했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송중마을은 예전에는 무척 가난한 마을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힘으로 윤택한 마을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 분들의 이제 가공 식품 상품이라든가 농산물을 이제 함께 여기서 취급을 해서 파는 곳이고, 결국은 어떤 이득금이 나와야 결국은 마을로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는 상생의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중마을을 좀 더 잘 사는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두 사람의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반자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걸 생각한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아주 그냥 위대한 존재지. 나한테는 아무리 혼자 하고 싶어도 마을 주민들하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허들 못해요. 마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또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제 또 멘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면서 좋은 또 마을, 나보다도 주위 사람들 조금 우리 챙기면서 가자. 그 부분이 딱 맞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있는 거죠. 떡과 감식초를 만드는 마을 기업이 생긴 뒤 마을 주민들에게도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했던가요? 생활이 윤택해지자 주민들의 삶도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국립공원, 상수도 보호구역 그렇게 꽉꽉 묶이다 보니까 아주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 다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혼자 해서는 못 사는 걸로. 협동심이 없으면 저 혼자는 못하고. 동네를 뭐를 하고 싶어도 혼자는 못 하잖아요. 다 같이 합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마을이 되는 것이지, 합동을 안 하면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최근 유연필 통장과 김용철 사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중마을 화전민들이 살았던 옛길을 복원하는 일이죠.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살아있는 문화유산.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전설이 연애방인데 처녀 총각이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살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제대로 해야지. 올해 천동사랑 같지. 올해. 내려와서 보니까 항상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거가 제 또 원칙이고. 이제 지금 2년째 우리가 지금 올라오면서 성장한 과정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마을 좋은 마을로 만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을 드린다는 게 말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 연금은요, 마을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또 8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아까 보니까 연금 받으면서 좀 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참 고마움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유연필 통장님과 김용철 사장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우리 시골의 미래도 참 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분,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감이 제철이라서요. 아주 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 이 우리가 먹는 감은 대부분이 계량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더 크고 더 당도가 높은 감을 만들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종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 토종감으로 만든 감식초가요, 지난달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로 2000번째로 지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정읍 먹시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임장옥 식품명인과 김현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김현희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우리가 항상 맛있는 한상 시간에 뵙다가 네. 이렇게 월요일에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다르죠, 분위기가?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이탈리아 토리노에 머시 감식초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오. 국제 이탈리아를 슬로푸드 대회. 다녀오시더니 네.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네, 의상도 많이 달라지시고 네,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여유가 좀 있고요. 네. 가서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우리 그 한국의 전통 음식이 이제 거기서 시연도 있었지만은 지금 먹시감을 이용해서 식초를 생산한 것을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먹시감을 전시를 해서 먹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또 우리의 먹시감의 어떤 등재된 2000번째 등재된 주고 왔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이 정읍 먹시감 식초가 국제 슬로푸드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맛의 방주에 등재됐습니다. 이 맛의 방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보통 이제 노예 방주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본딴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라져가는 그다음에 종자나 음식, 그다음에 전통 방식의 생산된 음식 이런 것들을 국제 슬로푸드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그것을 이제 찾아내어서 등재된 것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죠. 네. 그렇다면 이 맛의 방주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기준은 특징적인 어떤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지역과 환경, 사회와 경제,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야 될 것이죠.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전통 방식의 조리법이나 제조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진행되고 이어지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등재가 되면 어떤 도움을 받게 될까요? 네,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품목의 홍보와 지속적인 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제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프레지디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맛의 방지를 통해서 프레지디아로 선정하게 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음식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다든가 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것들을 생산자, 소비자와 전문가들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전 세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컨설팅 분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제 슬로푸드 생명 다양성 협회로부터. 그래서 상품의 로고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해주고 슬로푸드 마커를 부착을 하고 전 세계 홍보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선생님께서 이탈리아에 다녀오셨으니까 이 정읍 먹시감 식초를 먹은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져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봤습니다. 인종이 이렇게 다양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 나온 음식도 굉장히 다양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음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접했을 때 처음에는 시고 또 그런 부분들 낯설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하고 음식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산되어 이어왔던 거에 대해 존중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했죠. 존중받은 음식입니다. 이게 바로. 아무튼 먹시감 식초가 세계적으로 보존돼야 할 음식이라고 인정을 받은 건데 이 먹시감이 또 어떤 감인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임장옥 명인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먹시감은 이 전라도 정읍 저쪽 이제 내륙 지방에서 생산되는 감인데 이게 토종 재래종 감이에요. 이 감 자체에 이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변한 게 아니죠? 네, 변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이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멍이 들어 있는 것은 이 멍 자체가 탄닌 성분이 많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감이 당도가 좋고
또 밥으로 말하자면 찰밥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차져서 감이 다른 감은 홍시가 되면 물 되어 버리는데 그렇죠. 이건 물이 안 돼요. 단단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탄닌 성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탄닌 성분은 뭐냐면은 살균력이 강하고 제암,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항암 효과까지. 그렇군요. 예. 그런 감이 바로 이 먹시감입니다. 임장우 선생님께서는 2012년에 먹시 감식초 식품 명인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 먹시 감식초를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만드는 지가 뭐 한 30년 이상 됐는데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예, 직장 생활을 제가 한 30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술, 담배를 즐겨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좋아하면 뭐 알겠죠. 몸이 좀 많이 망가지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감식초를 먹고 제가 한 30년간 아무런 약이 없이 그냥 이렇게 건강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어머니께서 만드셨던 방식으로 먹시 감식초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전통 방식하고 같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어머니가 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을 이제 찾고 식초 이제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찾고 이제 보니까 옛날에 그 산림경제라고 있어요. 중부 산림경제, 산림경제. 거기 보면 조선의 그 농사 백화사전이에요. 거기에 있는 방법대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전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작업이죠? 지금 저기에서는 이제 감을 씻어가지고 지금 항아리에 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감을 항아리에다 쭉 담아서 며칠 이제 놓아둬요. 놓아두면 이제 거기서 이제 털숭이가 생겨요, 여기서. 그렇죠. 예, 곰팡이가 피면은 그때 그 막걸리를 집에서 한 술을. 저기 지금 막걸리군요. 막걸리를 살짝 부어줍니다. 살짝 이제 붓고, 그 다음에는 그 누룩을 볶아. 볶아가지고 그 누룩을 갖다가 또 위에다가 살짝 피워주면은 저것이 이제 식초가 들어오는데 저게 이제 식초가 삭은 모양입니다. 발효된 모습이죠. 예, 이제 발효된 모양. 이제 저렇게 발효가 되면은 이제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요. 받쳐가지고 위에 이제 건덕지는 전부 다 이제 퇴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기 이제 그 초를 이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얼마나 또 숙성을 시키나요? 그 전에 그 MBC 연수국 그 대장금에서 감식초는 오래 숙성을 할수록 맛이 순하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래 숙성은 숙성할수록 아주 맛이 좋고 그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또 몸에 좋다는데 저희가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먹시 감식초 한번 먹어보죠. 저도 한번. 맛이 어떠하느냐? 소녀 입에서 먹시감 맛이 나서 간맛이 난다고 말씀드리오면 저는 전통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현대인들에게는 좀 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감향도 참 잘 들어가 있고. 사실 감식초라는 게 먹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이 감식초를 잘 먹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일반적인 식초보다는 청탄도가 좀 낮습니다. 낮는데 이제 야생의 먹시 토종감은 일반 감에 비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음료로 드실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배 정도의 생수에 희석을 해서 식후에 먹습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 빙초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이 식초를 요리에 할 때 양념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살균 효과도 있고 맛의 신선도도 유지해주고 그래서 음식의 맛을 아까 멋을 살려주는 아주 좋은 약이 되지요. 샐러드 할 때 넣어도 참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 먹시 감식초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재료가 전통 이 토종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생산을 해야 될 텐데 사실 토종감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고민,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정읍지방에는 전에 그 감나무가 있는 걸로 해서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냐 이런 걸 따질 정도로 네. 내륙지방에서 그랬는데 지금 그 개량된 감이 시중에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재래종 먹시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그 밭두럭 산 그 골짜기에 많이 그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걸 다시 갖고서 충분히 원재료 생산은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국제 슬로푸드로 지정된 정읍 먹시 감식초, 앞으로도 이 전통이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 살펴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미술교육기관 아이퍼니아트 전북지사에서 퍼포먼스 미술교사를 모집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마감은 11월 1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화상과외 전문기업 주식회사 나인스쿨에서 정규직 상담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으며 마감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설치용 금속자재를 생산하는 기업 주식회사 아시아에서 사무관리직을 모집합니다. 봉동 인근에 거주하며 주말 근무가 가능하고 엑셀 사용이 가능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마감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탑스에서 항공기 부품을 제작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고졸 이상이며 토요 근무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모집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김장김치 보니까 약간 네. 막 침이 막 고이더라고요. 사실 이 김치 한 포기면 뭐 밥 걱정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신초등학교 아이들도 1년간 학교에서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학교 축제에서 김치를 판매하고요.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쓴다고 하네요. 네, 김치독은 김치 냉장고로 바뀌고 또 대가족이 함께하는 김치를 함께 담그는 모습은 좀 사라져가지만 이 김장을 나누는 정만큼은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배추가 풍년이라고 하니까요. 김치 담그실 때 한 포기씩만 더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듀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